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준다. 낯선 사람의 비나는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신뢰한 이의 비수는 뼛속까지 파고든다. 당신을 아끼는 척하며 사실은 질투로 바라보는 이,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 그런 사람은 독보다 느리게, 그러나 더 깊이 당신을 갉아먹는다. 끊어내야 하는 인연은 오래된 것부터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진 않은가.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없다고 말하진 않는가. 하지만 인연은 길이 아니라 방향이다. 오래같이 있었다고 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건 아니다. 가끔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야 한다. 그 사람과의 시간보다 그 사람과의 현재가 중요하다. 비를 피하려면 먼저 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상처받지 않은 척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괜찮아. 나 강하니까. 하지만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눌릴수록 뿌리를 내린다. 누군가의 말에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젖고 있다는 뜻이다. 비를 피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젖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산을 찾을 수 있다. 존중은 최소한의 사랑이다.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말투, 표정, 반응,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담겨 있다. 자신보다 당신을 아래로 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말로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존중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해서 부서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거리로 답한다. 말로 싸우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고 침묵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은 중심을 잡는다. 변명하지 마라. 설득하지 마라.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라. 그럴수록 당신은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흔들리는 것이다. 당신의 삶은 설명 없이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침묵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다. 강자의 선택이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삶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다. 억지로 웃으며 마주하고 속으론 지치는 그 관계. 내가 좀 참고 말지. 이쯤에서 내가 져주자.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당신의 기운을 파먹는다. 인간관계는 물처럼 맑아야 한다. 탁한 물에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는다. 사람을 끊는 건 비정한 일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일이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기대에서 자란다.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길 기대하고 알아주길 기대하고 조금이라도 바뀌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 하지만 타인에게 기대한 순간부터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에 종속된다. 불교에서는 무상, 모장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이 당신의 기대대로 변하지 않아도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다. 기대를 거두는 순간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사는 동안 사람을 잘라야 삶이 정리된다. 물건은 정리하면서도 사람은 정리하지 못한다. 왜일까? 죄책감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 당신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당신 자신을 잃는다면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희생자다.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답이 부정적이라면 늦기 전에 끊어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오래된 관계를 끊을 때 가장 무거운 건 마음이다.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아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홀로 있을 때 더 평화롭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이다. 당신은 누구와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연기, 윤치를 말한다. 모든 존재는 조건으로 인해 잠시 머무를 뿐 독립된 실체는 없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우린 누구와도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억지로 붙잡을 이유도 없다. 어차피 모든 인연은 흘러가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배우면 그걸로 충분하다. 마음이 성숙하다는 건 잘 떠나보내는 능력을 말한다. 나쁜 사람은 없다. 다만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모두가 각자의 시선과 경험으로 살아간다. 내겐 상처를 준 사람도 누군가에겐 좋은 친구일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분노하지 말자. 다만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안고 살 이유는 없다.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결국 내 몸이 병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끊는 건 미움이 아니라 회복이다. 사람을 멀리하는 건 그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나를 다시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다. 당신이 계속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가끔 멀어져야 한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불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든 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너진다. 겉으로는 따뜻한 척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게 데이게 되는 사람. 그런 관계는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치 따뜻한 온천수인 줄 알고 발을 담갔는데 사실은 펄펄 끓는 화산수였던 것처럼 문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온도가 있다는 것. 관계도 그렇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느꼈지만 조금씩 내 마음의 온도가 식어가고 결국엔 나를 잃게 된다. 욕망이 막지 않으면 사람도 흐려진다. 관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좋아 보이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진 스펙, 말투, 겉모습,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눈을 흐리게 만든다. 욕망은 안개와 같다. 처음엔 가볍지만 자꾸 쌓이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끝내 못 본다. 그래서 인연보다 분별력이 먼저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아는 데서 시작된다. 마른 마음을 숨길 수 있어도 반복되는 행동은 진심을 말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확실한 기준은 그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공감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반응, 익숙한 상황에서 나오는 무심함, 그게 진짜다. 관계는 결국 습관이다. 자꾸 있는 사람, 자꾸 무시하는 사람, 자꾸 약속을 어기는 사람.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는 선택.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붙잡고 내 마음만 부서지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때로 누군가를 놓는 데서 시작된다. 비우면 가볍고 가볍기 때문에 멀리 간다. 인간관계는 소중한 만큼 무거워지기 쉽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나를 좋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짐처럼 얹혀 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관계는 무거움을 주는 대신 자유를 준다. 함께 있을수록 가벼워지고 멀어져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인연. 그런 인연이 많아지면 인생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가벼워진다. 가볍게, 하지만 깊게 내 마음을 덜어낼수록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소리 없는 울림이 가장 깊다. 누군가와 정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은 말이 많지 않아도 느껴진다. 대화가 없어도 편안한 사이,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반대로 자꾸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관계, 늘 설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그 자체가 이미 불편함이라는 증거다. 설명을 줄이고도 통하는 사람이 진짜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심한 연이라 부른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흘러넘치지 않아도 닿는 것. 그게 진짜다. 타인을 향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위한 선은 더 분명해져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걸 참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인다고, 피곤해 보인다고 자꾸만 나를 희생한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결국 지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자비, 지비란 남을 위하면서도 자신을 해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자비는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나를 지우는 것과 나를 비우는 건 다르다. 스스로를 위한 경계, 그게 자비의 첫걸음이다. 선을 넘는 사람보다 선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하다. 아무리 좋은 인연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악연이 된다.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와 속도가 있다. 너무 빠르면 부담이 되고 너무 느리면 멀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지금의 나와 맞지 않으면 결국 상처가 된다. 연인 사이든 친구 사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깊이 들어오면 그건 온기가 아니라 부담이다. 타이밍이 어긋난 인연은 잠깐의 인연일 뿐 운명이 아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자. 때로는 흘려보내는 용기가 더 깊은 사랑이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날 인연은 놓아도 다시 온다. 삶은 곁에 있는 사람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함께 있을수록 내가 좋아지는 사람, 나다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불교에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죄추속주 리추째전이라 한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진실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어디에는 함께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관계, 그런 인연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 인간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나 자신은 사라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워쇼의 집착이라 말한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쥐고 놓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학대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고의로 당신을 시험한다. 한 걸음 양보하면 두 걸음 밀고 들어온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베푸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바다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다. 자비는 누구에게나 향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달라야 한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지혜고 멀어지는 것은 자비다. 선을 넘는 사람은 내 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보내야 한다. 이 말은 불교적 자비의 개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진짜 자비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멈추게 만드는 데 있다. 타인의 무례함을 참아내며 인내심을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자가 세상을 지킬 수는 없다. 마치 불 속에 손을 넣고선 이것이 따뜻한지 뜨거운지 끝까지 참아보겠다는 태도와 같다. 지혜는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손을 거두는 것이다. 자비는 그 사람 곁을 떠나며 그가 자신의 불씨를 보게 하는 것이다.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주변을 독하게 만든다. 물에는 전염된다.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투, 무례를 유머처럼 포장하는 언어. 이런 것들은 처음엔 괜찮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있을수록 당신도 그 말투에 물든다. 조용한 사람조차 어느 순간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악업의 연쇄라 부른다. 상대의 어리석음에 반응하는 순간 나도 그 어리석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진흙에 빠진 사람이 손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진짜 도와주는 방법은 그 진흙 밖으로 나와 먼저 서 있는 것이다. 예의 없는 사람과 거리 두는 건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괜찮다. 참아야지.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런 말로 스스로를 타협하면 어느 순간 내 안의 존엄도 같이 타협하게 된다. 예의 없는 사람은 그것을 약점이라 생각한다. 친절하게 대하면 더 얕본다. 관용을 베풀면 허락이라 착각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근기가 낮은 자라 표현한다.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법문도 독이 된다.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관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닫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모든 문은 열기보다 닫기가 어렵다. 닫는다는 건 외면이 아니라 선택이다. 무엇을 내 안에 들일지 정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의 품격이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첫걸음이 출가 출자라고 한다. 세속을 떠나는 것. 그 말은 단순히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새롭게 여는 선택을 뜻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때로는 닫아야 비로소 나의 중심이 보인다. 무례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가능하지만 곁에 둘 이유는 없다. 자비는 용서를 포함하지만 그 사람과의 계속된 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소멸은 상대를 이해하되 그 고리를 끊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존재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빼앗긴다. 에너지를 빼앗기면 남은 삶을 향한 의지도 흔들린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용서를 했다고 해서 다시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착각이다. 착한 사람은 착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착하면서 물은 게 문제다. 불교의 선사들은 자주 말했다. 불쌍히 여기되 끌려가지 마라. 자비를 행하되 경계를 흐리지 마라. 착한 사람이 늘 당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단단함이 없기 때문이다. 자비는 단단함에서 온다.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무례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자비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할 때가 있고 불쌍한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내 삶이 불쌍해진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다. 자기 존엄의 시작이다.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한다.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나를 나쁘게 볼까봐,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잃는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모든 관계는 인연이고 인연은 때에 따라 흘러야 한다. 억지로 붙잡는 인연은 결국 내 삶을 엉키게 만든다. 거절은 나를 보호하는 행위다. 필요할 땐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게 삶을 맑게 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어떤 관계는 피곤하다는 감정 하나로 끊어도 된다. 이유를 따질 필요 없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말보다도 함께 있을 때의 감정이다. 매번 불편하고 애써야 하고 나를 다잡아야 하는 관계는 이미 불교적 경계에서는 멀어져야 할 대상이다. 고요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시끄러운 사람부터 멀리 해야 한다.